제가 발표할 제목은 5.18 민주화라는 수식어 뒤에 숨은 독재 정치입니다. 여러분, 지난 5년간 민주화 운동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민주화 운동 하셨죠? 저는 여러분 이름 모두 정부에 등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청에 등록하지 마시고 정부에 등록하도록 요구하십시오. 제가 본 발표를 계속 들으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옛날에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임금님한테 옷을 지어줬다고 신하들이 해가지고 커다란 행사를 진행했는데 지나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멋있다 이렇게 하다가 어떤 아이가 저 하나도 안 입었는데 벌거벗었다 하면 그 꼬마는 어떻게 될까요? 5년 이하의 징역과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꼬마가 만약에 관아에 끌려갈 경우에 사또가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너는 왜 임금님이 옷을 벗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18 역사적 사건인데 전제를 깔고 들어가겠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발생한 일이라는 거 유념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좀 시간적인 경과 과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다시 공부한 것입니다. 1979년에 YH 무역 요공들 사건이라고 신민당 김영삼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발단이 돼가지고 10월 16일에 부산과 마산에 부마 사태가 일어나죠. 그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10월 26일에 김재규가 테러를 했죠. 대통령 시에 사건이 발생하고 이튿날인 10월 27일에 최규하가 권한대행이 되고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2월 6일에 결국 최규하 대통령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취임을 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12월 12일 결국 12.12 사태라고 해서 합동수사본부에서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연행합니다. 그 이후에 이듬해입니다. 이제 1980년에 이 사회적인 동요가 끊이질 않아요. 4월 21일 탄광입니다. 강원도 사북에 국내에서 제일 큰 민간 탄광에서 난동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자료인데요. 엄청난 인파들이 지금 사북읍 자체를 장악하고 점령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에서 광부 700여 명이 유혈 난동을 피웠다. 경관 1명이 사망했고 40여 명이 부상당했다. 일반인 통행하지 않고 경찰도 접근 안 한다. 그래서 며칠 지나고 나서야 계엄군에 의해서 진압됩니다. 4월 달이죠. 한 달. 그 사이에도 무수한 시위가 있었대요. 근데 5월에 접어서 그 시위가 격화됩니다. 서울역에서 거의 한 10만 명에 가까운 대학생들이 집회를 합니다. 10만 명이 한 군데 모이면 이게 통제가 될까요? 물론 그때 이제 정부로 진격하자 이런 얘기가 나돌았는데 심재철이가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서 거기까지는 안 된다. 돌아가자. 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이게 바로 그때 당시 장면인데 전두환 신현악 물러가라 이렇게 플래카드를 그때 전두환이 뭔데 전두환이 더 신현악 총리보다 앞에 있어요.
최규하 대통령은 어디 갔죠? 현 사태에 책임 있는 사람 최규하 아닙니까? 이거부터 저는 이상하다라고요. 이 서울역 광장 일대에서 이렇게 엄청난 인파가, 이 시위 인파예요, 전부 다. 뭐 버스가 심지어 버스를 탈취해가지고 가로수를 들이받는 장면인데, 이 정도면은 뭐 서울 시내에 치안이라는 것은 이미 상실돼 있고 모든 국가 공권력은 정지된 상태, 그리고 10만 명이라는 시위 인파를 통제할 만한 병력이나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5월 17일에 신현학 총리가 확대 국무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합니다. 그래서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비상계엄 선포를 의결하게 되죠.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도 어디 중동 순방에 갔다 긴급히 귀국해가지고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이 계엄사령관은 이희성 육군 참모총장이었고, 계엄 포고령 10호를 발동해가지고 정치활동 전면 중단, 정치적 집회 및 시위 일체 금지를 명하게 됩니다. 더 이상 시위는 할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된 거죠.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정치활동 일체 금지, 그리고 전국 대학의 휴교령, 대학생들이 시위를 일으키니까 학교를 가지 말라, 휴교령을 내렸어요. 그렇다면은 과연 왜 5.18이냐? 저는 이거부터 이상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유혈 사태가 광주에서 거하게 일어난 날은 5월 20일부터거든요. 5월 20일, 21일. 5월 18일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왜 5.18일까? 저는 바로 이 5월 17일 날 24시에 있었던 그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대해서 이 좌익 세력들이 그것에 대해서 쿠데타, 내란이라고 책임을 몰기 위해서 5.18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5월 17일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 삼김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갔어요. 정치활동 일체 금지해서. 김대중 일당들에 대해서는 아예 사회 혼란 및 학생, 노조 배후 조종 혐의로 20여 명과 함께 전격 연행해버리고, 나중에 내란 음모 조작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 소요 배후 조종 혐의로 연행된 사람이 김대중, 문익환, 김상현, 예춘호, 이해찬, 한승원, 한완상, 임명진, 고은태, 이신범, 굉장히 유명한 사람, 너무 이거 스타들인데, 여기 고은태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고은이에요, 고은. 맨날 노벨 문학상 어쩌고저쩌고 이름만 들락날락거리는 고은인데, 이 사람들 다 이때 관여했다 이런 얘기예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관련자입니다. 그것도 의견 표명입니다. 네, 보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하나의 관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건 저의 연구 결과입니다. 79년에 이미 전국적으로 좌익 세력들이 난동을 획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마 사태 발생했죠. Y체 요공 사건은 마찬가지 노동 사건이고, 부마 사태에 이어서 사북 사태가 발생했고, 이어서 발생한 게 광주 사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연쇄적으로 일어난 밀란이 연쇄 폭동이지, 단지 그 5월 18일 날 뭔가 그것만 탁 집어서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시간적인 인과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이 좀 특이한 것은 특정 사건, 그 5.18에 대해서만 법제를 해왔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만 언론을 차단하고, 그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전히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그럼 사실인데 그걸 자기네들이 아직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럼 이 법으로 뭘 어떻게 조사합니까? 민주화 운동이란 말도 이상해요. 그게 사실을 얘기하는 말입니까? 민주화 운동이? 민주화 운동 딱 들었을 때 어떤 사실을 여러분 떠올리세요?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이거는 왜 그러냐? 이거 이미 평가적인 용어죠. 이게 폭동이냐, 민주화 운동이냐? 이건 가치 판단 용어예요. 네. 그리고 일방적인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서 편향성을 담고 있는 용어라는 거죠. 그런 용어를 법률에 쓸 수 있느냐? 이것도 문제예요. 네, 이거는 뭐 당연히 아시겠죠. 진상조사위원회라고 있어요. 아까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짓도 전형적인 아전인수다. 관련자 51명에 대해서 현재 출석 요구를 하고 있고 형사처벌이 종료된 사안이에요. 모두 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 불러가지고 진술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변호사님 관련해서 하고 계시죠? 네. 예. 이 사람들이 보도자료를 최근에 배포한 걸 봤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사망하셨을 때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고인은 내란 수계, 내란 목적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게 입장입니까? 지난 41년간 국민 앞에 진실 밝히고 사죄할 기회가 있었으나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고통을 가중을 시켜왔습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전두환 씨를 포함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죄의 핵심 인물들에게 조사 안내서 및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였으면 전두환 씨는 지병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더 늦기 전에 국민과 역사 앞에 진실을 고백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게 지금 국가기관이 이런 행태를 볼 수 있나요? 국가기관이에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네? 조사 대상자 전두환 씨예요. 지금 이 제목이. 네? 자, 노태우 대통령 보십시오. 똑같이 입장 발표했습니다. 노태우는 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망에 대한 입장. 우리 위원회는 지난 88년 고인이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민주화합 추진위원회를 통해 광주 사태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언급도 없이 사망하여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광주 사태인데 이걸 민주화 운동으로 해줬으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동행명령 거부할 시 과태료 3천만 원. 네. 무조건 나가야 돼요. 안 뜯기려면. 그 연세도 많으신 어르신입니다. 80, 90 넘으신 분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현재 진행형인 사건인데 이미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았을지라도 국가가 원하는 결과물을 내놓지 않을 경우에 그건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원하는 기억을 토해내야 되고 발설하는 기억이라도 모두 인정되지 않고 권력이 원하는 내용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통제되어서 진실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기억을 통제하는 하나의 파시즘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법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민주화운동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1조에서 얘기하기를 이 법에서 도대체 민주화운동이 뭐냐? 5.18 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 누가 헌정질서를 파괴했습니까? 유신 헌법 철폐하라 한 사람 누구죠? 그 당시 헌법은 유신 헌법이죠. 유신 헌법 철폐하라는 사람 누구였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 운동을 말한다. 5.18 민주화 운동이란 결국 민주화 운동을 말한다. 저는 이런 법을 본 적이 없고요. 아시겠지만 동호 반복이에요. 정의 규정에 무려 동호 반복을 하고 있고, 민주화 운동이 대체 어떤 내용인지 이 보편적인 개념을 제시를 해주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밀란이나 무장투쟁, 아니면 국지적 반란 등 정부에 대해서 전복 시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시로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은,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이렇게 정의 규정이 나오고, 민주화 운동이란 3.15 의거, 4.19, 그 다음에 60, 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예요. 그 사람들 잘 보시면은요. 결국에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이 반 이승만, 반 박정희, 이런 것을 전제하고 들어가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결과, 도대체 민주화 운동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 이 사람들이? 왜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거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민주화 운동을 합니까? 민주기지론이라는 게 북한이 탄생했을 때 민주기지론에 입각해서 북한 정부가 수립되는데요. 한반도 볼셰비키화를 위한 기지로 북조선을 삼아야 된다는 거고요. 하나의 조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의 조선이라는 논리에 의해서 그 민주국가를 위해서 무력 적화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북한의 바로 통일 전략이고요. 4.19 이후에는 이것이 민주기지론이 발전해가지고 남조선 혁명론으로 진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기지란 원래 스탈린의 통치 방식에서 유래한 것으로, 어떤 지역을 확보한 후에 그 지역을 사회주의적 방식에 의해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확고히 한 다음 세계 혁명을 위한 수출 기지로 삼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한반도에서 민주기지론을 의해서 민주화 운동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한반도에서 적화 통일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 시초로 탄생된 것이 바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정신적 지주로 삼고 있는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유태인이고요. 이 사람 교시가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지금 그러고 있죠? 지금 민주주의 거의 망하려고 하죠? 그런데도 민주화 해야 된다 하죠? 그리고 김일성, 내가 공산주의 한다고 했으면 인민이 따라오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민주주의 한다고 해서 정권을 잡고 혁명을 성공시켰다. 딱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의 성공한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좌익의 용어 전술이 엄청 심각하다. 그래서 저는 민주화 운동하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횃불 시위가, 이게 원조가 원래 북한의 군중대회에서 횃불 시위가 나타나는데, 바로 이 장면이 전남도청 앞에 당시 모여있던 사람들이 횃불 시위를 했던 것이고요. 이 사람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의 실체가 대체 무엇이냐 하는 의문을 들 수밖에 없고요. 그 즈음에 80년 5월 15일 그 즈음에 그 광주 현지에서 시위 중에 이 박관현이라는 전남대 총학생 회장이 한 연설이 있어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죠. 아, 이거다. 우리가 민족민주화 횃불 성회를 하는 이유, 이렇게 나갑니다. 민족민주화라는 용어를 발견했던 거죠. 민족민주화는 뭐냐?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바로 이 대한민국이 미국의 신식민지이기 때문에 빨리 우리 북조선이 대한민국을 해방시켜야 되고, 단지 하나의 국가로 독립하는 것으로는 이게 민족민주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사회주의로 전환을 완성했어야만이 민족민주화가 달성된다. 그래서 곧 민족해방이라는 것은 북조선 중심으로 통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가 엄청나더라고요. 이 1946년에 이미 민주주의 민족전선이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주된 세력들은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남조선신민당, 조선민족혁명당, 전국노동자 평의 전평이라고 전국 농민회, 전농 등 좌파 계열이 총연합체가 바로 민족민주화하는 단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용어는, 저의 결론은 바로 그렇습니다. 이 국지적으로 광주에서 전투가 일어났는데 국지적 교전을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냐? 도대체 이거를 민주화 운동이라 해서 가만히 놔둔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 그리고 경찰서 등 치안 거점을 습격하고 무기를 탈취하는 일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되고, 시청, 파출소, 세무소 다 공통적으로 다 점령을 하게 되는, 파괴하고, 그 당시 실제로 해남하고 목포 등지에서 반드시 시청, 파출소, 세무소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이 그 폭동을 사실상 은폐하는 용어로 지금 저들이 사용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내는 것입니다. 네. 저도 이게 깜짝 놀랐는데 광주에서만 일이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화순, 벌교, 보성, 장흥, 강진, 영암, 나주, 한평, 영광, 목포, 무안, 완도까지, 네, 관공서를 위주로 타겟을 삼아서 공격을 했던 것이고요. 이거를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 저는 단언합니다. 부산, 경남 지역으로 확산했을 것이고 전북, 충청 지역까지 점령했을 것입니다. 네. 이걸 진압한 것에 대해서 과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네. 이 특별법은 또한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본질적으로 침해를 하고 있고요. 특히 광주에 대해서는 뭐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 네. 이 역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실제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진상 운동가 또 지금 당사자가 되어있지만, 위덕대학교의 박훈탁 교수라고, 이것 때문에 이 5.18 광주 사태에 대해서 강의를 했다는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 행위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아예 5.18의 역사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 자체를 가짜 뉴스라고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18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전부 가짜 뉴스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광주 사태 진실에 관해서는 아예 입을 틀어 막아버리겠다는 게 이 5.18 가짜 뉴스 특별법입니다. 이 내용으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향신문 등 프레시안 등에서 이걸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고, 언론에서 때로 덤벼드니까 학교에서 감당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물론 교수들 학원에서는 자신의 양심을 속이면서 어쩔 수 없이 교수님을 해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분은 정말 순수하게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자기가 학문적으로 수립된 이론에 의해서 체화된 내용을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수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수업은 심지어 이걸 이런 내용을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토론 수업이고 교양 수업인데요. 시사 정치에 관한, 특히 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한 그걸 주제로 하는 강의입니다. 사전 검열 금지와 표현의 자유를 수업을 하는 도중에 이런 얘기를 하면 해임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별도로 민사소송까지 걸어왔어요. 재단법인 5.18 기념재단, 사단법인 5.18 민주화 유족회, 사단법인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회.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집단들인데 도대체 이 집단적으로 그죠? 당하고 있습니다. 이분 지금 뭐 하고 계시느냐? 그 변호사님 뭐 잘 돼가고 있죠? 하면서 저희 지금 이천에서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7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네. 그렇게 지금 막노동을 하고 계세요.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무리하자면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애당초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대한민국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건국 단계에서 이미 군주제를 폐지하고 민주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이죠. 그 이후에 발생한 정치사는 민주주의를 확립한 이후에 이루어진 사회 변혁 운동의 유행을 반영할 뿐이고, 아무리 민주화 운동이라며 겉멋이 든 옷을 차려입는다 해도 밀란이나 폭동의 성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이념 집단에 휘둘린 악법이고, 그리고 무장 시위대 위주로 그들의 관점에 의해서만 이 도덕적 가치가 독점이 돼 있다. 그래서 이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 특별법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 보편적인 헌법 정신에 매우 어긋난다는 얘기고, 저는 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교만한 수식어를 반드시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5.18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진짜 민주화 운동을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국부터 민주화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화라는 용어에 대해서 최규하 대통령은 민주화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라고 전두환 대통령이 회고록에 써놨었더라고요. 최규하 대통령은 그 민주화라는 걸 일찌감치 아셨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 민주화라는 용어를 절대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우파에서는 지금 건국, 산업화, 민주화 이런 거를 카톡방에 제가 많이 초대돼서 보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민주화라는 것에 그냥 주눅이 드셔가지고 다들 그냥 그렇게 용인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보면 오늘 유신 50년이라 우리 20층에서는 유신 50년 기념행사가 같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또 이 민족민주진영에서 큰 잔치가 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0월 17일 오늘 무슨 날인 것 같은데요. 이승만 대통령은 반일에 이용해 먹기 좋고, 또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라는 걸 도저히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 주는데,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만 나오면 그냥 밟아버립니다. 박훈탁 교수가 그 예입니다. 유튜브에 또는 강의실에서 말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 밟아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바로 건국, 산업화, 민주화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세뇌화시키면서 그 민주 진영이 마치 이 대한민국의 정통 세력으로 등장시키는 하나의 도구고, 그 가지치기를 하기 위해서는 전지가위로 나무를 잘라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르는 마디가 12.12고 5.18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잘라버리고 이 민주라는 것을 접붙이기를 했다. 그 접붙이 작업이 지금 40년, 30년이 지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의 엉어리진 12.12와 그 12.12가 군사 반란이면 11.6은 혁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민주화 운동 세력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민주화가 뭐냐, 민주화는 뭐냐 이렇게 물어볼 용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